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공무원 기초 입문 챕터 1에서 이제 핵심 기초 우리 설명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잠깐 바꿔서 챕터 3의 품사 기초를 이제 지난 수업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챕터 2의 동사 기초 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본 수업, 우리 교재도 그렇고 본 수업 첫 진도가 여기 이제 동사 기초 밑에 보면 단원 명칭들이 있죠. 그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첫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부분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품사 기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접속사라든가 비교 구문 같은 걸 이제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챕터 2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상으로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챕터 2의 동사 기초, 이제 이 부분을 할 건데, 품사 기초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본 수업하고 이렇게 바로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 기초 편에서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정리해 나가는 게 본 수업의 각 단원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수업을 한번 들었던 분들 중에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기초편 입문 부분에서 각 파트를 배우고 나서 바로 본 수업의 1단원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같이 해 나가면 이해도 빠를 거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챕터 2에서 유니트 1에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동사의 종류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동사의 종류가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웠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 또는 중요도 같은 것도 같이 설명할 테니까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들 해보세요. 자, 먼저 동사의 종류에서 맨 처음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고 나오죠. 지금 이제 동사의 종류 하는 거예요. 핵심 기초편 맨 처음에 우리 시작을 할 때, 요 공무원 입문서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팔품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팔품사의 마지막에 동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로 들어갔을 때 부정문 고치는 방법, 의문문 고치는 방법, 이걸 설명을 하다가 먼저 설명했던 부분이 지금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구별은 아닌데 기초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문을 고치는 방법, 의문문 고치는 방법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배웠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면 되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앞쪽에 동영상 다시 돌려서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니까, 뭐 비동사는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고, 일반 동사가 뭐냐면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가 딱 7단어 있잖아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 말고 이제 동사의 뜻을 보조해 주기 위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해서 하나 더 보세요. 문장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를 빼고 나면 이제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일 거고, 뒤쪽에 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나 부사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문장의 동사를 찾았는데 그게 비동사일 때, 또 문장의 동사를 찾았는데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여기서 방금 말했던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뜻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게 조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동사가 있는 문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했었다고요. 그리고 조동사는 위치가 어디냐면 또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조동사는 위치가 문장의 동사 자리에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내지는 2번 둘 중에 하나로. 그런데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자리, 바로 이 자리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던 비동사나 일반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동사를 찾으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된다 했어요. 비동사 있는 문장, 일반 동사 있는 문장, 조동사 있는 문장.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정문 고치고 의문문 고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의 종류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을 이건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조금 또 확인을 해둘 거. 이렇게 이제 문장의 동사를 찾으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추가를 하고 또 복습 겸해서 할 테니까 보세요. 비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외워두고, 그리고 자동사란 얘기는 곧 이어서 또 바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비동사는 무조건 자동사고요. 1형식 아니면 2형식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가 만약에 1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무엇이 있다. 있다라는 게 바로 존재하다 이런 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2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무엇이다 이렇게. 비동사의 뜻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습 삼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고치고 의문문 고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혹시라도 없으면 지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 고치고 다시 긍정문으로 고치고, 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치고 다시 평서문으로 고치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그 조동사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면 요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혹시 잊어버렸거나 자신 없는 분들은 그 기회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세요. 일반 동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요. 일반 동사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면서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는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바로 일반 동사다 이렇게 확인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이게 이제 기초 부분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이렇게 끝내고요. 바로 밑에 자동사와 타동사 있죠. 이제 동사의 종류 첫 번째 분류는 이제 하나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사는 이제 간단하게 VI라고 줄여서 쓰고요. 타동사는 VT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쓰는데, 먼저 이제 구분 방법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도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뭐냐면 이제 주로 일반 동사겠죠. 일반 동사를 이제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매번 암기를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동사가 나왔을 때 뜻도 외워야 되는데
그 뜻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자동사, 타동사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부담이 될 텐데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요.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구분 방법이 뭐냐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동사마다 정확한 뜻이 들어있을 거고요. 또 목적어는 해석이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요. 동사의 뜻을 암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목적어에 한 예를 들어서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사를 예를 들어서 말이 될 듯한 어떤 명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을을 붙인 다음에 동사의 뜻과 연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뜻과 이 의미를 연결을 시켜봤을 때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게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있고 을을 집어넣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게 있거든요. 내용 성립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뜻과 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을 때 내용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은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내용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성립이 안 되고 부자연스럽고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동사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을을 집어넣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를 목적어로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서 동사의 뜻과 연결을 시켰는데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동사. 그때는 그 동사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사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동사의 뜻만 정확하게만 외운다면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많은 동사가 자동사랑 타동사를 겸하는 동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동사의 제일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연습을 해요. 동사의 종류에서 기초 부분이 여러분들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동사와 타동사.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몇 좀 중요한 단어들, 문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밑에다가 쭉 적어줄 테니까 옆에다가 단어 시험 보듯이 뜻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동사를 쭉 쓸 테니까요. 이 단어들이 동사로 쓰였을 때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옆에다 쓰세요. 동사일 때의 뜻이에요. 동사일 때의 뜻. 자,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단어만 더. 자, 이제는 뜻을 쭉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봐요. die, 죽다. kill, 죽이다. 이 뜻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sit, 앉다. 그 다음에 이건 발음은 같아 보이는데 이게 긴 모음이에요. 장모음. sit, 앉히다. 여기에 이렇게 뜻 차이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다음 disappoint. disappoint의 뜻은 disappoint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실망하다냐 실망시키다냐 이런 걸 잘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어설프게 외운 상태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을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disappoint 뜻이 정확하게 실망하다가 아니고 실망시키다예요.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실망시키다와 실망하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실망이라는 내용은 같지만 실망하다와 실망시키다는 완전히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내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실망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실망을 한 거고 나는 실망을 시킨 거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disappoint는 실망하다가 아니고 실망시키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rise, raise.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에요. rise의 뜻, 해가 뜨다, 솟다, 일어나다. raise의 뜻, 올리다, 기르다. 이게 대표적인 뜻이고요. 그 다음 또 surprise.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놀라다냐 놀라게 하다냐 이거. 또 똑같이 아까 실망시키다를 따져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때문에 내가 놀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소식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식은 나를 놀라게 하는 거고 나는 그 소식 때문에 놀라는 거잖아. 그래서 서프라이즈도 놀라다란 뜻인지 놀라게 하다란 뜻인지가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든 어차피 놀라다라는 개념의 동사니까 이 뜻도 그냥 막 뒤섞어서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놀라다와 놀라게 하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서프라이즈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 graduate 뜻은 졸업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뜻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봐요.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목적어에 해당되는 을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꼭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해봤으면 이제부터 맞춰봐요. 이제 목적어 넣는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을을 집어넣어 보는 건데 die라는 단어는 죽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어가 죽었다. 이 말만 가지고 문장 성립이 되죠. 주어가 누구를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을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가 죽었다 이러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die는 자동사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죽였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군을 죽였다. 그러면 적을 죽였다. 그러면 목적어로 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면 우리 군인이 적군들을 죽였다. 그러면 적군을 죽였다 해서 적군이라는 목적어를 예를 들어서 을을 붙였더니 내용 성립이 되죠. 그러면 죽이다라는 건 바로 타동사라 이 말이야.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방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요. 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셨다. 아버지가 앉았다. 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사예요. 그런데 앉히다. 나는 갓난아이를 의자에 아이를 앉혔다. 그러면 아이를이라는 게 바로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히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어야 내용 성립이 돼요. 나는 앉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나는 갓난아이를 앉혔다.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타동사예요. 자, 다음 두 가지.
disappoint는 실망하다가 아니고 실망시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들었던 예로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켰다. 말 되죠? 부모님을 이렇게 실망시켰다. 말 되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동사예요. 근데 사라지다. 연기가 사라졌다. 도둑이 사라졌다. 주어만 있어서 문장 성립이 되죠? 내용도 맞고요. 이게 바로 자동사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rise, 해가 떴다. 부모님이 일어나셨다. 주어만 있어서 말 성립되죠? 이게 바로 자동사. 그런데 raise, 손을 올린다. 가축을 기른다. 목적어 들여놓으니까 내용 성립 자연스럽게 되죠? 나는 오른손을 올렸다. 오른손을 이라는 목적어. 나는 개를 기른다. 개를 이라는 목적어. 해서 이게 바로 타동사. 서프라이즈, 또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다. 말 되죠? 그래서 나를 이라는 목적어 필요하죠? 서프라이즈는 타동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사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외워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를 예를 들어서 을를 집어넣어봐. 또는 주어만 집어넣어보거나 그랬을 때 내용 성립이, 목적어를 집어넣었을 때 내용 성립이 안 되면 자동사, 내용 성립이 되면 타동사.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보면 결론은 자동사, 타동사는 암기사항이 아니고 뜻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초점은 동사의 뜻만 정확하게 외우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수많은 영어의 동사 중에 아주 극소수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뜻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뜻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극소수만 뜻을 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별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graduate.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하나를 적어놨는데 graduate의 뜻은 졸업하다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말 되죠? 그러면 뜻만 놓고 보면 분명한 타동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graduate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동사와 타동사와 관련된 자동사, 타동사 구별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좀 전에 이런 disappoint, surprise, 뜻 처리를 잘 못했을 헷갈릴 만한 단어 요런 게 시험에 나오든가 아니면 요 마지막에 graduate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바로 그 예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동사는 뜻 가지고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으면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뜻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로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이건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또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이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수많은 영어의 동사 중에 극소수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 본교재 있죠? 본교재에 적혀 있는 동사의 종류의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해서 구분하는 그 부분 거기에서 한 20개 내지는 30개 정도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버리면 간단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뜻으로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별이 된다. 그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줬고 이걸로 구별이 안 되는 극소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를 별도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graduate은 뜻으로만 놓고 보면 타동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동사다. 해서 graduate은 암기를 해야 될 단어예요. 자동사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방향이 잡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잡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도 이런 연습은 충분히 했으니까 나중에 본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해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사, 타동사는 요거까지만 한 가지만 더 해요.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의 이제 한 예를 들어주는 건데 도착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건 뜻으로 자동사 할까 타동사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arrive라는 단어가 도착하다예요. 그리고 reach라는 단어도 도착하다고. 근데 arrive는 자동사예요. reach는 타동사고. 뜻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바로 뜻으로 구별할 수 없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우리 본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arrive도 도착하다고 reach도 도착하다거든요. 근데 arrive는 자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뒤에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도착했다. 그러면 집이라는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와야 될 경우에 그러면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요 말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바로 전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는 또 뭘 쓰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동사와 연결되는 수거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뒤에 요 명사 자리에 좁은 장소가 오면 at을 쓰면 되고요. 넓은 장소가 오면 in을 써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arrive at 또는 arrive in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근데 reach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뜻은 같지만 타동사니까 reach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바로 와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또 하나 도착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get이라는 단어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도 자동사일 때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et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제 arrive랑 바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get을 쓰게 되면 뒤에 전사가 또 변해. 그때는 to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get to 해서 도착하다. 수거로 별도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o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그대로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고. 자, 한 번만 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오면 되는데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 때문에 목적어가 만약에 와야 된다? 그러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사를 써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사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동사와 연결된 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제 묶여서 외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수거라고 하는 거니까 수거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면 돼요. arrive at, get to, reach는 동의어다. 이걸 이제 공식처럼 적어주면 자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되면 자동사랑 연결되는 어떤 이제 전사를 쓰겠죠. 그 다음에 뜻이 같은 타동사가 있다면 타동사 뒤에는 바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바로 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동사와 전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기는 명사 대명사 그대로 써줘버리면 되니까 자동사와 전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한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심할 부분 중에 이렇게 이제 자꾸 외우다 보면 순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동사 뒤에는 무조건 전사가 와야 된다.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자동사 뒤에 반드시 전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사 뒤에 전사가 오려면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을 때 전사가 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 명사나 대명사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문장이 틀린 게 아닌 거지.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라는 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도착했다. 그럼 이걸로 문장 성립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 부분을 다시 적어줄 테니까 다시 보세요. 자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가 올 경우에 이게 올 경우에 전사를 쓰란 얘기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뒤에 명사나 대명사 이제 와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렇게 수거 암기하듯이 어휘 공부하듯이 외워버리면 좀 전에 여기에 한 20-3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처리해서 같이 외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관계도 잘 보세요. 전치사랑 명사 대명사가 합쳐지면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 대명사가 합쳐졌을 경우에 이 경우는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성립되는 거예요. 자동사가 그대로 오고 전치사와 대명사를 하나의 부사나 부사구로 이렇게 바꿔 써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지면 타동사, 또 자동사 뒤에 전치사와 명사 대명사가 합쳐지면 이렇게 부사와 성격이 같아진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있죠? 이거는 이제 별로 어렵거나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가볍게 하세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는 뭘로 구별하는 거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거고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는 보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완전 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어요. 불완전 동사는 동사만 가지고는 뜻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불완전 동사는 보어가 필요함.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근데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이제 이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사, 타동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동작과 상태는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동사에 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잘 보면 동사에 움직임의 뜻이 있다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run이라는 단어가 있고 rain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no라는 단어 또 hav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단어들의 또 대표적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인 뜻이요. 그러면 run은 달리다예요. rain은 비가 내리다고, 비가 오다, 비 내리다. know는 알다. 그리고 이제 have는 뜻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ave에는 가지고 있다. 또 먹다. 또 이제 등등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런 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보지 말고 우리말 뜻만 보세요. 우리말 뜻만 가지고 움직임의 뜻이 있냐 없냐. 동작. 움직인다는 게 동작이잖아요. 움직임의 뜻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만약에 움직임의 뜻이 있으면 그게 바로 동작 동사예요. 움직임의 뜻이 없으면 그게 바로 상태 동사고. 동작 동사는 움직임, 동작이 들어가는 거고요. 상태 동사에는 동작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말을 잘 보면서 동작이니 상태니 구별을 한번 해봐요. 약간 헷갈리는 건 있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요. 달리다. 이건 동작이지. 알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알거나 마음으로 아는 거. 동작이 아니잖아. 알다는 바로 상태 동사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rain, 비가 내리다. 이것도 비가 오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작이라는 거 꼭 사람의 동작만을 떠올리면 안 되고 어떤 움직임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 have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때는 그냥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지만 먹다. 이건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단어들은 그때그때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동작 동사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진행형이 가능해요. 진행형. 그는 여기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다.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먹고 있는 중이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식의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상태동사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동작동사, 상태동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요. 이것 때문에. 동작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하고 상태동사는 진행이 안 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다음 시간 설명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동작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배울 거거든요. 시제. 그 때를 나타내는 걸 시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총 시제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동작동사는 이 12가지 시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동작동사는 12시제가 모두 가능한데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음 시간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상태동사는 움직임의 뜻이 없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 되거든요. 12시제 중에 진행형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를 뺀 나머지 6시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본 수업의 내용이 겹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수업 들으면 그 이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종류를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종류를 조금 자세하게 하고 복습 겸 해서 이제 해줬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구분해서 그 특징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자, 요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둔 상태에서 본 수업을 약간 가미를 하면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끝나요.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그 동사의 종류는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기서 그 일반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수업의 1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21페이지 보면 시제라고 나오죠. 그 아까 진행형 방금 얘기했던 거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동사의 종류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